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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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배고파 뒤지겠는데 음식 개판으로 내놓고 서비스 엉망인 집이랑 똑같은 거야. 재미없는 영화. 잘된 것도 잘 됐다고 얘기를 못하는 마음이겠죠. 어쨌든 깎아내리지 않으면 자신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적 나르시즘 가장 흔한 마인드가 사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거든요. 이제 나중에 배 아픔을 넘어서 너무 힘들어지면 저 사촌의 땅을 파괴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의대 때부터 20년 훌쩍 넘게 이제 알아왔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실제로 좀 잘릴 뻔 했었잖아요. 제가 실제로 잘려서 나는 이제 의사가 안 됐고 이제 둘은 계속 의사야. 정신과 의사가 되고 이제 유튜버까지 하고 있어. 내부자들. 나름 이제 잘 나간다는 말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학생 때 막 술 먹고 놀다가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 모임은 끝나지 않았어. 막 3인회라는 이름으로. 그치. 네. 그리고 형은 이제 어쨌든 의사의 길을 가려준 사람이니까 계속 입시를 하고 있어. 계속 혹시만. 의대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계속해서. 하는데 좀 잘 안 풀려. 그래서 내부자들 영상 뜰 때마다 싫어요 누르고 악플 달고 닥터 프렌즈 너무 좋다고 막 톡방에서. 그런데 돈 없으니까 다 얻어먹고. 그치. 동이 너 병원도 잘 된다는데 오늘도 가자 한우 가자. 얘기만 해봐도 진짜 끔찍한데 상상만 해봐도.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을 실제로 드라마로 그려낸 게 최근에 나왔죠. 그렇죠. 친구들은 다 이제 영화계에서 영화 감독, PD로 자리를 잡았는데 주인공 혼자만 데뷔하지 못한 채 20년째 영화 감독 지망생으로 살고 있는 이야기.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와, 저는 이 드라마 제목 보는 순간 심장이 뛰더라고요. 두 분 어땠어요? 진짜 제목이 좀 쿵하고 이렇게 내려앉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이건 우리가 리뷰해야 된다. 리뷰하라고 만든 드라마다 라는 생각이 확 왔습니다. 황동만의 마음이 아마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하고 혹은 초반에 비호감이 커서 초반 하차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피드백들도 좀 있던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정신과 의사의 시선으로 누구보다 날카롭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이 감정어치 되게 감정어치가 신기하더라고요. 빨간색이더라고요. 말했지. 좋을 기분을 땐 정확하게 녹색, 알려줘요. 나쁠 땐 딱 빨간색. 이렇게 생겼어요. 네. 지루. 네, 빨갛게 뜨면서 지루. 지루. 짜증. 짜증. 배고파 뒤지겠는데 음식 개판으로 내놓고 서비스 엉망인 집이랑 똑같은 거야. 재미없는 영화. 영화를 왜 봐? 2시간짜리 이 표현 되게 재밌더라고요. 기분 마사지. 기분 좋아지려고. 근데 영화들 다들 왜 이렇게 만드냐. 근데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지금 저 자리가 그냥 술자리가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같은 모임에 있는 친한 형이죠. 형의 어떤 작품 개봉을 기념해서 배우들까지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작품 정말 개같이 재미가 없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정말 쉬지 않고 늘어놓거든요. 네, 근데 이 황동만 캐릭터가 그렇죠. 계속 예를 들어서 그 선배 감독이 영화를 개봉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개봉한 다른 영화가 있어. 그럼 밤새 단톡방에 그 다른 영화 칭찬만 계속 올리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 셋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닥프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밤새 너무 좋아. 이거 너무 너무 좋아. 오진 선생님 봐봐. 진짜 참 정신과 의사야. 니네랑 다르게. 맞아. 아니 뭐 니네 영상 터지면은 요즘 세상은 사람들 어떻게 이런 걸 좋아하냐? 세상이 썩었다. 수준이 너무 낮아졌다. 그런 얘기를 너무 앞에서 대놓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얘기를 듣는 가까운 사람들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8인회에서 이제 거의 쫓겨나가지고 가게에 황동만 출입 금지 이런 게 붙잖아요. 자, 황동만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이거 저희 한번 좀 가볍게 토크해 볼까요? 잘된 것도 잘 됐다고 얘기를 못하는 마음이겠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에 가깝다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황동만이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계속된 실패 때문에 그랬는지는 뭐 사실 알 수 없죠.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깎아내리지 않으면 자신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 방어 기제 중에 분열이란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이제 완전히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건데 박 감독 영화도 좋고 박 감독이라는 사람도 좋은데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괜찮고 저 사람의 작품이 괜찮으면
나는 무가치해. 나는 쓸모가 없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약간 시소처럼 생각을 네, 하는 네. 거군요. 그렇지. 제가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내려갈 되니까 수밖에 없어. 끌어내려야 돼. 내가 올라가기 내가 위해서. 올라갈 수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네,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모습하고 좀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필을 하고 어떤 존경이나 인정이나 칭찬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전형적인 모습과 차이가 있다면 황동만한테는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 깎아내리고 깔아뭉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코어에는 이제 심한 열등감이 있겠죠.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외연적 나르시시즘을 얘기하잖아요. 나 잘났다 이런 사람이고, 내연적 나르시즘은 수줍고 이런 사람인데 참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외연적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보면 너무 자기를 망가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측면들이 영화에,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연적 나르시시즘 가장 흔한 마인드가 사실 사촌이 땅 사람의 배 아프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배가 아픈데 이제 나중에 배 아픔을 넘어서 너무 힘들어지면 저 사촌의 땅을 파괴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 진흙탕 싸움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연적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이 이제 적대감, 공격성까지 갖추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어쨌든 이 모임에 뭔가 실세, 어쨌든 이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흔히 생각하는 아마 외연적 자기의 모습이었다면 황동만은 막 더 떠들썩하게 박형 이거밖에 못 만드냐고. 나였으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뭔지 알아? 이거는 뭐 영화도 아니야. 맞아요. 라면서 좀 깠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뒤에서 지루. 지루 막 이러면서 약간 잘 안 들리게 네, 은밀하게 이렇게 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김종쌤이 얘기한 코버트, 내연적 자기에 좀 더 어울리는 모습 같다고 그러니까 보였습니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의 어떤 승리나 성취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을 깎아내리면서 뭔가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이런 특성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너무 좁은 집단이잖아. 그대로 20년째 계속 좁은 커뮤니티야.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그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지속되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진짜 그 3인회인데 저만 그렇게 됐으면 아마 저도 뭐 황동만의 마음을 뭐라고 비난할 수 없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황동만한테 뭐라고 하기 어려운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될 거고요. 네. 그럼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되게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나와요. 황동만 씨가 이제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 있는데,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땐 망가져 나를 증명한다. 잘나서 나를 잘하시잖아요.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때 망가져 나를 증명한다. 아까보다 너무 소심하게. 괜찮아요. 어디 우리 안 쓸게. 원래대로.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땐 망가져 나를 증명한다. 저희 인트로. 절대 안 돼요. 아니.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인트로야, 인트로. 핵심 심리를 정말 꿰뚫은 멘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황동만을 지금 나르시시스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제일 중요한 어떤 핵심 감정이 뭐냐라고 하면 인정일 겁니다. 그래서 잘나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가 망가져서라도 내가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라도 다른 사람한테 나를 각인시키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거죠. 이 영화 감독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강한 직업이잖아요. 물론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 감독은 누가 봐도 한눈에 그 이름에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 거죠. 이제 다들 그 영화 감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잘 찾아가는데, 황동만만 이제 제자리에 머물면서 오히려 그 영화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점점 좀 퇴색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강한 직업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자체가 내 존재랑 동일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계속 그 존재가 부정당하는 시간들을 겪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잊혀지고 아예 없어지는 것 같은 약간 소멸에 가까운 그런 좀 두려움이 이 사람 마음에 깔려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존재감을 확인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라도 좀 확인받고 싶은, 나 아직 살아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새벽에 막 뒷산에 올라가서 돈 많아 그러고 네 혼자 대화하잖아. 지금 말한 거고 똑같이 느꼈어요. 공포스러운 거야. 자기 이름이 어디서라도 들리고 누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면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과장된 행위를 하면서까지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당연히 이거 엄청난 민폐기네요.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밤마다 못 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 자기가 살아있다는 내가 존재감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부르죠. 그리고 이 장면이 나왔던 게 박 감독의 그 축하 자리에서 막 까내리고 그러다가 결국에 막 한선아 씨가 나와서 막 비난하고 너 뭐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결국 아무 대답도 못하면서 초라하다는 걸 직면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가치함, 네, 어떤 소멸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고 그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좀 그냥 내가 망가져서라도 나의 존재를 좀 각인시키겠다. 이렇게 좀 외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허경쌤이 얘기해 준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인정 못 받을 때 그리고 자기 내면에 열심히 감추려고 했던 열등감과 수치심을 직면할 때예요. 진짜 키보드 워리어처럼 뒤에서 막 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 감정을 마주하게 된 거고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온 거죠. 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필요로 하거든요. 왜 필요로 하냐? 자기를 반영해주는 거울로서의 존재 그렇죠. 같은 네. 거지. 이 사람이 거울이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거울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라도 자기의 존재감을 좀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죠. 황동만 씨의 캐릭터가 되게 비호감적인 측면이 많지만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 되게 멋있고 괜찮다라고 느낀 건 어쨌든 학원 선생님도 하고 알바까지 병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을 그래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정말 이 내연적 나르시시즘에 심하게 빠진 분들 진료실에서 만나면 이 작은 변화를 위한 뭔가를 시작하자 그래도 절대 안 하시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나는 영화 감독을 할 사람인데 나보고 알바를 하라고? 이런 마음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나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바 같은 걸 시작하면은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황동만이 이렇게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빛나는 거야.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진 이런 마음의 약함도 있지만 너무 빛나는 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림자가 커지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특별한 거지가 되는 거죠. 되게 당당하게 밥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다 주목받으면서 어쨌든 특별하게 뻔뻔한 사람이 되고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이제 아마 친구들은 명품이나 비싼 것도 많이 입고 다닐 텐데 자기는 그만큼 특별할 수가 없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맞아요. 총알에 뚫린 가죽 러시아 군인의 코트. 김종호 선생님 입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찔리는데 그렇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특별해지고자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발버둥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사투다. 맞아요. 저는 보면서 그래도 황동만의 어떤 이 심리가 오롯이 이제 본인의 어떤 가치를 확인받고 인정받는 데만 가 있다라고 느끼지는 않았던 게 어쨌든 그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굉장히 그 자체에 몰입해가지고 황홀경에 빠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이만큼 대단해 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수단, 뭐 자존감의 회복? 이것만은 전부가 아니겠다. 이 사람한테는 정말 순수하게 영화라는 것들이 너무 좋고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르시스트들의 어떤 일반적인 심리랑 다르게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순수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나르시시스트 인저리를 계속해서 그럴 수 있죠. 받아왔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지영 쌤이 조금 좋게 봐주신 것도 같은데 저는 이제 뒤에서 점점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사실 저는 학원에서 일을 한 것도 본인의 그런 그 자기애적 그런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가르친다는 그러니까 어떤 너는 포지션. 너 왜 부자에게 썼어? 네가 맞아. 부자야? 너 왜 경험하지도 않은 거 써? 라면서 막 까잖아요. 가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나는 뭐 특별하게 가난하지. 라면서 스스로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포장을 좀 하잖아요. 맞아요. 아직은 그 부분에서는 좀 성장하지 못했다. 그나마 이제 변 PD였나요? 변화 PD가 이제 소통하면서 시나리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장면이 뷔페에서 이제 서빙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연결. 아, 내가 좀 인정받았구나. 라는 데서 조금씩 선장하고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변나 PD가 대단한 인정을 해준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뭐 시나리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약간의 관심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되게 감정 시계는 초록색으로 빛났잖아요.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르시스트들의 대단한 어드마이어나 뭐 칭찬, 인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좀 약간의 관심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누가 어떻게 시나리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주고 같이 한번 좀 공감하면서 밟아 나갔다면은 뭔가 좀 변화를 이뤄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어쨌든 서로 좀 엇갈린 거겠죠. 그렇죠. 이런 네. 황동만의 태도에 맞추기도 힘들었을 거고. 네, 친구들 입장에서 또 뭐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20년 받아준 건 대단한 거예요. 규영이랑 동훈이는 아마 뭐 제가 졸업하고 연락했으면은 뭐 연락도 안 받고. 아니죠. 네. 저는 이제 지용이 술 떨어졌대. 아, 그럼 내가 채워줄게. 예. 결제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맛있게 해줘. 이런 역할이었겠죠. 네. 그러면서 나의 이 자존감을 아니죠, 채우고 아니죠. 순수한 저를 애정이죠. 통해서 허기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용이 형 나와? 나 안 나와. 나 이제 지용이 형 나오는데 부르지 마. 2인회 해, 2인회.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보면 당신이 그랬을 거예요. 너무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네. 평소 삶의 태도가 그냥 배어 나온. 아, 마음의 소리를 조금 한번 표현해봤어요. 어쨌든 변나 PD한테 본인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좀 비참한 방식으로 평가당하는 자리가 있죠. 네. 네, 한번 볼까요? 볼까요? 그거 얘기해 보죠. 평가를. 20년 했잖아. 근데 왜 안 되는 것 같아? 다들 쉬쉬하던 얘기를 최 대표가 하는 거죠. 묻잖아. 최 대표는 진짜 또 나름 최 대표도 그럴 듯해 말하는 게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치사하게.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만두일까요? 연기 엄청나더라. 엄청난 폭식이죠, 진짜.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래? 20년이라는 시간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때 감정어치가 올립니다. 네, 여기서 허기야. 허기라고.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 저도요. 대체 왜 허기야? 야, 많은 분들이 또 이거는 진짜 분명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최 대표. 최 대표는 어떤 캐릭터죠? 저는 뭐 최 대표 사실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하죠.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죠. 저 장면에서도 지금 동만이를 걱정하는 듯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코어 감정 같은 경우에는 깔아뭉개물로써 본인의 파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구도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 변호사 PD를 굳이 불러서 네,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 이 작품을 어떻게 봤는지 평가를 시키거든요. 네. 그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우월하고 너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넌 내 말 들어. 이 사람이 결국 얻고자 하는 건 아까 오동훈 쌤이 얘기한 것처럼 너네 8인에 다들 해결 못하는 거 20년 동안 못한 거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이 사람은 결국 확인하고 싶은 거죠. 허경 쌤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딱 시키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공감 능력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이게 나르시시스트고요. 이게 정말로 상처인 게 그나마 힘을 내던 시기에 한 번 딱 맞은 거거든요. 시나리오 발표도 하고, 그쵸, 공모전 같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 작품 되려나 하고 가져갔는데 그런 신랄한 평가를 받으니까 뭐 완전히 무너졌겠죠. 저는 당연히 수치일 줄 알았어요. 거기서의 혹은 엄청난 분노. 네. 그리고 이제 수치라는 감정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 이제 워치 실험하러 갔을 때, 무직으로 소개를 받았다가 자기가 영화 감독이라고 쓴 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수치심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번엔 수치가 아니라 허기였네. 허기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동만이 스스로 이제 버티기 위해서 가짜 자존감을 계속 좀 만들어내고 있었잖아요.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면서 그게 가까운 사람이 됐을지언정 나도 그 사람들하고 그냥 여전히 비슷한 포지션에 있어 라는 생각으로 버텨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최 대표의 말은 이 황동만의 내면을 채우고 있던 가짜 자존감들을 다 박살내는 비닐 포장재 같은 그런 것들마저도 이제 없어져 버린, 내면이 정말 텅 비어버린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모래성을 그냥 발로 뻥 찬 거야 그냥 한 방에. 그렇죠. 너 이거 모래성이야? 맞아요. 포장재 같은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채워넣잖아요. 그게 깡그리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면의 텅 빈 느낌, 공허감, 결핍감, 이게 허기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일단 동의하고요. 아까 굉장히 황동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힘들 때는 우리는 퇴행을 하게 되죠. 유아기로 퇴행을 하고 내가 가장 만족과 안정을 얻었던 그 시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열등감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이 구강기에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네. 뭐 술, 담배, 그치. 뭐 음식 이런 거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그걸 버티기 위해서 허기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제일 힘들 때 뭐 하시냐고 진료실에서 여쭤보면은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먹는다예요. 술 먹는다 혹은 뭐 먹는다, 자극적인 거 먹는다. 저도 먹거든요. 저도 제일 힘든 날은 퇴근하면서 치킨 시켜요. 네, 아니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잔다, 뭐 이런 것들인데 1번은 언제나 먹는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땐 그 모든 것을 잃는 마약과도 같은 진통제로서 음식이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맵고 짜고 이런 거 더 선호하거든요. 진통제를 그냥 퍼붓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맞아요. 먹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시적으로라도 거기에 조금 집중하게 만드니까 조금이나마 좀 심리적 고통을 잊고자 하는 의도도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이제 2화까지 봤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변은나 PD와의 관계에서 뭔가 조금 더 진전이 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동만이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딛고서 극복하는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래요. 사실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흘러갈까 보다도 저 스스로도 그렇게 좀 가치가 없다. 내가 좀 부족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 내가 어떻게 그걸 좀 싸워왔나. 그리고 나도 지금도 일부 좀 싸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보거든요. 네. 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라는,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근방에 진짜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다니거나 대형 로펌에 계시거나 막 좋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도 다들 자기는 남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저한테 선생님은 그런 거 못 느껴보셨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계속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뭔가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게 없나 검색해보고, 근데 거울처럼 돌아오지 않으면 힘들어져가지고 마음에 이제 공허해지고 열등감 느끼고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지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인공 황동만이 이 자신의 무가치함 이 끝에서 뭔가 어떤 빛나는 진실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갈 텐데 여기 꼭 좀 현실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담겨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평소 나의 무가치함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 같이 의견 나누는데 참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